일흔이 된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젊을 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지금의 삶에는 더 이상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우리처럼 일흔을 넘긴 여성들에게는 더 이상 의미 없는 12가지를 나누려 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중 마지막 이야기는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첫째,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 전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름다움은 숫자가 아닙니다. 체중계 위의 숫자도 아니고 입술에 바른 색조 화장품도 아니며 피부에 매끄러움이나 잡티 없는 얼굴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젊음이 곧 아름다움이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광고에서는 주름을 지우는 크림을 바르라고 하고 피부를 팽팽하게 만드는 시술과 염색으로 시간을 되돌리라고 유혹합니다. 마치 지금의 나로는 부족하니 고쳐야 한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들려주었죠. 하지만 제가 70이 넘어서 깨달은 건 아름다움이란 더 이상 어려 보이려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얼굴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손주들을 보는 순간 반짝이는 눈빛, 몇 번이나 들었던 농담에도 여전히 터져나오는 웃음, 그 웃음 속에 자리 잡은 주름들. 그것들이야말로 풍요롭고 진심 어린 인생의 지도를 보여주는 흔적 아닐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생각해봐야 해요. 주름을 조금 감추겠다고 수십만 원씩 피부 관리나 시술에 쓰기보다는 그 돈으로 평소에 하고 싶었던 그림 교실에 등록하거나 친구들과 단풍놀이를 다녀오는 편이 훨씬 더 우리 삶을 반짝이게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아름다움은 이제 더 이상 쫓아가는 대상이 아닙니다. 나이든 우리에게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차오르는 생기와 여유, 그리고 내가 나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자존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젊음을 두 회 돌리려는 쫓김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당당히 드러낼 자유를 누리셔야 해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꾸미는 것이 아닌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생기가야말로 지금 이 나이에 가장 눈부신 아름다움입니다. 둘째, 불필요한 소유물 정리. 제가 살면서 점점 더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집안에 물건이 많아질수록 마음의 짐도 함께 늘어난다는 겁니다. 서랍 속에는 입지 않는 옷들이 가득하고 장롱 한쪽에는 언제 받았는지도 모를 선물 상자가 그대로 남아있죠. 거실 구석에는 예전 잡지들이 쌓여 먼지만 쌓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살았어요. 이유는 단 하나, 언젠간 입겠지. 남이 준 건데 버리면 안 되지. 한 번쯤 다시 읽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물건들이 집안을 차지하는 것 이상으로 제 마음의 공간을 조용히 점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내 삶에 여백을 만드는 일이라는 걸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요. 물건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고. 거실에 여유가 생기면 친구들을 초대해 차 한잔 나누는 자리가 더 따뜻해지고 서랍이 비워지면 그 속에 나만의 메모장이나 향기 나는 편지를 넣을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마음속이 훨씬 가벼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정리는 반드시 거창할 필요 없어요. 서재, 한쪽 싱크대 및 서랍 하나만이라도 괜찮아요. 물건을 하나씩 꺼내면서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이게 지금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물건에게 그동안 고마웠어 라고 말한 후에 떠나보내세요. 정리를 통해 얻는 건 단지 공간이 아니라 내 삶에서 진정 소중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여백과 평온입니다. 셋째, 남의 갈등에 개입하지 않기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와 상관없는 갈등에 휘말려 본 적이 있을까요?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혹은 가족 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나섰던 순간들. 젊을 땐 그런 행동이 책임감이라 여겨졌고 내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사명감도 있었죠. 하지만 70이 넘은 지금 저는 그 모든 싸움이 다 내 몫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의 아들들과 며느리 사이에 명절 모임 장소를 두고 작은 의견 다툼이 생겼어요. 평소 같았으면 저는 중간에서 조율하려고 애썼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나서고 나니 결과는 참담했죠. 오히려 양쪽 모두 제게 서운함을 느끼고 저는 괜히 감정의 중심에서 지쳐버렸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옆집 이웃과의 감정 다툼, 오래된 친구와의 서운한 기억들, 그 모든 싸움과 앙금들이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데 정작 그때 흘린 감정의 에너지는 되돌릴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어떤 갈등은 내가 개입하지 않을 때 더 빨리 자연스럽게 정리되기도 해요. 오히려 조용히 한 발 물러서는 게 지혜일 수 있고 그 거리에서 나의 평온과 행복이 지켜지기도 합니다. 이제는 나를 지키는 일이 우선입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애쓰며 살아온 당신. 이제는 내 감정과 에너지를 가장 아껴야 할 시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넷째, 내 시간을 지키는 선택의 용기. 우리 같은 여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자연스럽게 돌보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를 챙기고 따뜻한 자리를 만들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당연한 책임처럼 느껴졌죠. 생일 모임, 경로당 행사, 손주의 학예회 동창 모임, 후배의 부탁 명절 준비까지. 저는 이 모든 약속을 잘 살아가는 증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늘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가 너무 짧게 느껴졌고 숨 돌릴 틈 없이 스케줄에 쫓기기만 했죠. 그러다 결국 매주 아침마다 혼자 일기를 쓰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보내던 일요일 아침조차 빼앗긴 날 문득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저는 어떤 약속이든 먼저 두 가지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일이 정말 나를 기쁘게 할까? 지금의 내가 감당할 에너지가 있을까? 만약 둘 중 하나라도 아니오, 라면 정중히 사양합니다.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해 줍니다. 그들도 언젠가 같은 고민을 해봤기 때문이겠죠. 요즘 제 달력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내가 정말 즐기고 싶은 순간들로만 구성된 삶. 그 속에서 저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고 있어요. 다섯째, 완벽함이라는 덫에서 벗어날 자유. 우리는 참 오랫동안 완벽이라는 말에 쫓기며 살아왔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것일 반듯하게 정리된 이불 손님상에 어울리는 그릇과 냅킨의 색조화까지. 조금이라도 부족해 보일까봐,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봐 늘 신경 쓰며 살았죠. 예전에 제가 추석 연휴를 맞아 친척들을 초대한 적이 있어요. 며칠 동안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테이블볼을 다림질하고 새로운 잡지에서 본 복잡한 음식 레시피를 따라가며 완벽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손님들이 왔을 때 아무도 제가 공들여 만든 중심 장식이나 식기, 색조화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대신 눈에 띈 건 바로 저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제 부재였어요. 모두가 함께 웃고 떠들던 그 자리에 저는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완벽함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케이크가 가운데서 조금 주저앉아도 손님이 왔을 때 거실에 먼지가 조금 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제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뜻한 눈빛, 솔직한 웃음, 가식 없는 대화. 사람들이 진짜로 기억하는 건 그거예요.
더 이상 잘 보이기 위해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여섯째 건강을 돌보는 일은 불편함보다 우선이다. 솔직히 말해서 건강을 챙기는 일은 가끔 너무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병원 예약을 잡고 식단을 바꾸고 운동 일정을 지키는 것. 하나하나가 마치 또 다른 일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저도 한동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깨가 뻐근하거나 무릎이 욱신거릴 때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뭘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런데 어느 날 계단을 오르다가 너무 아파서 중간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병원에 가보니 일찍 대처했으면 몇 년은 덜 고생했을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건강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귀찮다는 이유로 포장 음식을 자주 먹었어요. 금방 데워 먹을 수 있고 설거지도 필요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지는 걸 느꼈고 그 원인이 식습관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일요일마다 나물이나 된장국 같은 간단한 반찬을 미리 만들어 두고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정기검진도 빠지지 않고 받으려고 노력하고요. 아주 작은 변화지만 그 덕분에 저는 67대보다 더 활기차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강력한 자립은 내 몸을 내가 잘 알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몸을 스스로 챙길 수 있다는 그 감각, 그게 바로 진짜 자유예요. 불편함을 참는 게 강한 게 아니라 미리 나를 돌보는 게 진짜 강한 겁니다. 일곱째, 모든 관계를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살면서 누군가 일찍 말해줬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한 것이 있어요. 모든 인간관계가 영원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오래된 친구니까 당연히 참고 유지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른이 넘은 지금 돌아보면 더 이상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게는 정은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무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죠. 처음엔 정이 많고 유쾌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만날 때마다 세상에 대한 불만남, 험담 끝없는 비교와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하고 그저 앉아 있었고 만남이 끝난 후에는 늘 깊은 피로감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오랜 세월의 정 때문인지 괜히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 끊지 못하고 관계를 이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시간은 더 이상 무한하지 않다. 내가 가진 하루하루는 더 소중한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에게 내 시간을 내주고 있지? 그날 이후로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그 관계에서 물러섰어요. 물론 쉽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훨씬 편해졌습니다. 지금 저는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대화를 나눈 뒤 기분이 맑아지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나눕니다. 인생이 짧아서가 아니라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돌봄이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여덟째, 늦게 찾아온 호기심이 삶을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른이 넘으면 인생이 고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엔 너무 늦었고 새로운 취미나 활동은 젊은 사람들 몫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그 반대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시간이 없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일하던 시절엔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빴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 걸려있는 수채화 강좌 포스터를 보게 되었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아니었지만 문득 재미있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붓을 잡게 됐죠. 처음엔 당연히 서툴렀고 색도 번지고 선도 삐뚤었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처음부터 배운다는 감각을 다시 느꼈고 그게 참 자유롭고 유쾌했어요. 그 후로 저는 텃밭 가꾸기를 시작했고 매일 아침 짧은 일기를 쓰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근처 작은 합창단에도 들어가서 목소리를 내며 노래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죠. 새롭게 배운 것들은 제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삶을 살아가는 리듬도 훨씬 풍부해졌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저는 지금 정말 실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에 호기심이 생기셨다면 그건 늦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일지도 몰라요.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즐거운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그곳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홉째 기술은 두려움이 아닌 연결의 도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때는 스마트폰, 태블릿, 인터넷 같은 것들이 참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쓸 일이 뭐 있겠어? 지금 배워서 뭐해? 라는 생각이 앞섰죠. 그런데 그 생각이 얼마나 저를 고립시키고 있었는지 손녀 수아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수아가 저를 앉혀놓고 태블릿 사용법을 알려줬어요. 영상통화하는 법, 사진 찍어 보내는 법, 포털에서 요리법 찾는 법까지 차근차근 가르쳐주는데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고 쉬웠습니다. 그 후로 저는 가족들과 실시간으로 안부를 나누고 온라인으로 요가 수업도 들어보고 같은 연령대 여성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도 가입하게 되었어요. 기술은 우리를 낯선 세계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다시 연결해주는 다리였어요. 지금은 마당에 심은 고추 키우는 법도 영상으로 배우고 시간 날 때는 외국어 공부도 슬쩍 해보며 나름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모르는 게 많고 가끔은 실수도 해요. 하지만 그럴수록 새롭게 배운다는 기쁨이 더 커집니다. 처음부터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자녀나 손주에게 하나씩 천천히 배워보세요. 기술은 젊은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세상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 흐름에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 가능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늘 열려 있습니다. 10번째,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살아가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누군가는 뭐라고 할 거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그게요, 생각보다 괜찮은 일입니다. 문제는 그 말들에 마음을 뺏기고 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일흔을 넘은 지금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며 살기엔 우리 삶은 너무나 귀중합니다. 젊었을 땐 그랬어요. 이웃집 바비큐 모임에 뭐 입고 갈지 며칠을 고민했고 친구에게 준 선물이 충분히 괜찮은지 밤새 마음 졸이기도 했죠. 내가 선택한 길을 누가 어떻게 볼지 걱정하고 혹시라도 무례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눈치를 살피며 살았던 날들. 우리는 어쩌면 어릴 때부터 착해야 한다. 예에 있어야 한다. 남의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는 틀 속에서 너무 오래 살아온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공식 행사에 참석하려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너무 튀는 건 아닐까 걱정하며 망설이던 저에게 딸이 그러더군요. 엄마 마음에 들면 그냥 입어요. 누가 뭐래요. 그 말을 듣고 용기 내어 그 옷을 입고 나갔는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가장 좋았던 건 제 자신이 그 옷을 입고 기분이 정말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어요. 누가 보든 말든 춤을 추세요. 모두가 조용한 자리에서도 하고 싶은 말을 꺼내세요. 그 옷이 당신을 빛나게 한다면 과감히 입으세요. 지금 우리는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기보다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나이에 와 있습니다. 행복은 남의 인정을 통해 오지 않아요. 진짜 자유는 나의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데서 시작됩니다. 11번째 돈을 무시하면 불안이 커집니다. 돈 이야기는 어느 나이든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70이 넘어서까지 재정 관리를 외면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많든 적든 지금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대비가 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저는 주변에서 두 가지 경우를 자주 봐왔어요. 하나는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재정을 외면하다가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가족의 도움 요청으로 경제적 충격을 겪는 경우, 또 하나는 너무 아끼기만 하다가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는 경우예요. 그렇게 아끼고 모은 돈이 결국 자신에게 기쁨 하나 주지 못한 채 사라져버리는 걸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죠. 저는 어느 날 마음 먹고 재무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한남동 근처 작은 사무실이었는데 처음엔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대화를 나눠보니 어렵지 않았고 제 수입 지출 저축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부분까지 하나하나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큰돈이 생긴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가진 것으로 얼마만큼 누릴 수 있고 어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기에 훨씬 편안합니다. 꼭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아요. 가끔은 나를 위한 작은 선물 하나, 여유로운 외식 한 번, 혹은 장기 요양에 대한 기초적인 준비라도 해두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재정 상태를 명확히 아는 것.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주도권을 쥐는 일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돈이 나를 지키고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손에 쥐고 살아야 합니다. 12번째 나이 들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완성되는 여정입니다. 노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품어야 할 자연스러운 여정입니다. 주름이 늘고 흰머리가 생기고 거울 속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슬퍼하지만 그 모든 흔적은 내가 살아온 날들의 증거입니다. 살아왔고 사랑했고 배웠다는 자취들이 얼굴에 손에 목소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런 두려움을 오래 품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보일까봐 안티에이징 제품을 바르고 생일 때 촛불 개수조차 숨기려 애썼죠. 언제까지 젊게 보여야 하나는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이야기를 얼굴에 새기며 살아온 거구나. 기쁨과 슬픔, 용기와 실수, 사랑과 후회의 흔적들이 모두 이 얼굴에 깃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주름 하나하나를 달리 보기 시작했어요. 잃어가는 것보단 얻게 되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는 더 단단해졌고 작은 것에도 깊이 감사할 줄 알게 되었으며 어느 공간에 있어도 내 존재로 충분하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내가 방 안에서 가장 나이 든 사람이더라도 기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가장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과거의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과정이 바로 늙어간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러니 이제는 두려움 대신 호기심으로, 체념 대신 설렘으로 이 새로운 시기를 맞이해보세요. 우리 인생의 다음 장은 아직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12가지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처럼 잃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여성분들을 위한 따뜻한 편지와 정보가 담긴 시니어 뉴스레터도 운영하고 있어요.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신청하셔서 함께 소식 나누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잃은 이후의 인생은 그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꽃 피우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